자, 이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 조문특강 2교시 나머지 행정절차법 법 조문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제24조 처분의 방식 봐볼게요. 처분의 방식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의합니다. 문서로 의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동의, 전자문서인 경우는 동의가 있어야 동의.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세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면 틀려요. 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으로 또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이 지문을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면 틀려요.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할 때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 2항 보시면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됐죠? 이거. 자, 이어서 자, 12번 30조 봐볼게요. 청문회 공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보시면 봐보세요. 왜 비공개가 원칙인지 다시 한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봐보세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취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그랬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제 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취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하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써놓으세요. 비공개 원칙. 자, 이어서 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 비밀 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열람 복사 청구권이죠. 열람 청구권. 자, 여러분들 그 문서의 열람 청구권은 청문회에서만 인정돼요.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권은 어디에만? 청문회만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 등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이거 우리가 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권이 너무 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청문회에서만 인정돼요. 자,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4항 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6항. 제6항.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열람 복사 청구권 있죠? 이거는 청문회만 인정돼서 너무 좁게,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 개최의 알림이죠. 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며칠 전까지
자, 14일 전까지죠. 청문은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됐죠? 14일 전까지입니다. 자, 제38조의 이 전자공청회인데, 자, 전자공청회 요거와 관련돼서 3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제1항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즉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이하. 자, 전자공청회죠.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독립해서 전자공청회를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독립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됩니다. 전자공청회만 따라올 수 없어요. 제2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제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제3항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달.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1항 중요하죠. 1항 꼭 숙지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신고 나오네요, 드디어. 드디어 신고 나옵니다. 자,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 또는 자체 만족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정확히 해놓으시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 다우설 판례는 이때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규정, 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건 매우 중요하죠.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처분의 신청과 함께 사인의 공법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공법상 일반적인 규정, 통식적 규정, 일반법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신고 규정 딱 하나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그 규정은 공법의 일반법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법상, 우리 민법상이죠. 법률행위 규정. 사법인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 규정을 이렇게 유추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신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이렇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또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로 바꿔서 내요. 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가로 열고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해서요 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됐죠? 그죠? 이때 중요한 뭐예요? 도달된 때. 적법한 신고, 우리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는 이렇게 적법한 신고일 때 이 행정청에 신고서가 도달된 때, 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니까요. 이때 신고된 행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자, 이렇게 보시고 요 내용이 중요해요.
제3항 행정청은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어떻게 된다? 뒤돌려 보낸 다음 틀려요. 우리가 그 처분의 신청과 똑같아요. 이때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보정명령 보정명령이 똑같아요. 이거 지체 없이 뒤돌려 보낸 다음 틀려요. 하여튼 요 성공하게 돼서 즉시로 뭐 지체 없이 뭐 뒤돌려 보낸다. 뒤돌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무조건. 이거 2번,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문항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3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비로소 뒤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보존기간 내에 행정청은 보존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때 뒤돌려 보내는 것이지 아니고 그냥 구비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신고서가 접수됐을 때 뭐 지체 없이 뭐 뒤돌려 보낸다 즉시로 지체 없이 뒤돌려 보낸다 틀린 지문이에요. 일단 보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처분의 신청에서도 나왔죠. 보정명령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들 보정명령의 성질이 뭐죠? 의사의 통지. 이거 한 번쯤 나왔어요.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예요. 현재 그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 예고하고 행정예고 제도가 별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혼동해서 틀린 그 문제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제가 관련 판례에서 이거 할 때 다시 이거 다 그 지문을 갖다가 밑에 넣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자,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봐보세요. 자, 우리 행정입법에 있어서 자,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 그러니까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폐지할 때도 입법 예고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니까 제정 시에만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도 그죠? 이하 입법이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법원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1호, 제1호 보시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을 논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호로 보시면 상위 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호, 단순한 표현, 자고를 변경하는 등 입법 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 그 예외적인 거는 큰 의미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때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보시고 한번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행정상 입법록에서 제3항을 더 보도록 하죠.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법이죠.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제3,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입법 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봐두시고, 특히 이제 요거 보시면 요 사망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기간은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고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하죠. 예, 좋습니다. 요거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행정 예고 기간과 행정 입법 예고 기간 달라요. 그 구법에서는 20일이었죠. 행정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있다가 40일 바뀌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행정예고 다시 한번 제46조 보도록 하죠. 자, 행정예고가 종종 출제되고 있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지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됐죠? 예고해야 합니다. 예. 자,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1번 지문 잘 나옵니다. 1번 문항. 그러면 꼭 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보세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사항. 많은 국민이 이해가 상충.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경우.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자, 제3항이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이상입니까? 20일 이상.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나오고, 여기 행정예고사항과 행정입법예고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틀린 지문 찾기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제48조. 우리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그 밖의 주의한 행위 형식에서 유일하게 행정지도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바로 일본에서 생성돼서 이렇게 역으로 유럽으로 수출된 거죠.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비공식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 행정지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그 절차,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법 조문도 잘 나옵니다. 자, 20조,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대역 설명. 자, 여기 보세요. 최소침해 원칙이죠. 이 비례 원칙, 최소침해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이거 이제 비례 원칙, 최소침해 원칙, 비례 원칙,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제2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불이익 조치. 이거는 이제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부당 강요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불이익 조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 금지 원칙.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도 맞는 질문으로 잘 나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을 밝혀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잘 나와요, 맞는 질문. 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의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 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자, 행정 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 제1항의 사항을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 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돼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 지도의 방식도 봤습니다. 자, 이제 행정 지도에 있어서 행정 지도에서 의견 제출, 이것도 법조문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은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 행정 지도에 있어 의견 제출 할 수 있는가? 행정 지도의 상대방을 해당 행정 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네. 상대방이에요. 그 다음에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뭐라 하죠? 우리가 공표라고 하죠. 공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로서 공표가 규정되어 있어요. 봐볼까요? 이 내용도 좀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갖다가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됐죠? 요 사항도 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여기 제51조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법조문 순수하게 제가 다 읽어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맡기시면 거의 평소에 안 보십니다. 안 보시는 거 아니라 못 보셔요.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그 궤도 올라가려면 이론적인 면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법조문 특강에서는 법조문만 순수하게 법조문을 읽는 수준에서 끝나고요.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관련 판례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 싹 정리해서 따로 법조문 특강을 할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이 조문하고 판례하고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